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풀어가야 될까요? 두 분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죠. 수요일이지만 좀 월요일 같은 기분인데요. 어떤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1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중에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환율 딱 꼬집어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오전에 급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1397원 선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실 변동폭이 너무나도 커서 이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방향성의 베팅도 괜찮은 건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환율 지금 상황, 이 변동성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치적 리스크가 없었다라면 현재 1350원대에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 가격 자체가 작년 8월, 9월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나라 원화는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시아 통화가 최근 들어서 지난 주말에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환율이 이제 강하게 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정상적인 환율이 1360원대다. 거기다가 아시아 통화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내일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한 2분기 혹은 3분기 초반까지 해서 1300원 초반 혹은 그 이하로 좀 빠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달러 약세를 계속 원하고 있고 네. 또 주말 나온 뉴스 보면 한국과 일본하고도 통화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원화 강세를 좀 이끌 수 있고 또 하나가 조기 대선이라는 거죠. 뭐 누가 됐든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그 이후에는 환율도 좀 더 원화 강세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노멀이 1,500원 선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몇 달 전만 해도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밴드를 위주로 해서 설정을 하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무언가 움직이셔야 될까요? 좀 종목별로 본다면 어떻게 지금은 포지셔닝을 취하셔야 될지.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저는 뭐 달러 흐름을 좀 본다 그러면 네. 어쨌든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신다 그러면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보신다라면 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환율 그 달러 같은 경우는 100에서 하단이 90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 금리 인상 기조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00을 돌파해서 115까지 갔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상단이 110, 하단이 100 정도였는데 지금 이 100짜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추세로 본다라면 90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화 역시 마찬가지로 당분간은 뭐 당장 뭐 1200원대로 갈 가능성은 없지만 한 1300, 한 70원, 60원대 한 70원, 60원대에서 1330원 사이 한 50원 정도의 밴드를 놓고 좀 횡보하다가 다시 또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면밀하게 환율 시장 동향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야겠네요. 오늘 이 이슈로 조금 방향성 뚜렷하게 움직이는 섹터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이어나갈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항공주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MRO 관련된 이야기는 뒤로 좀 미루고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 그리고 유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여행 수요 이걸로 지금 항공주가 오릅니다. LCC까지 같이 오르고 있어서 환율만 놓고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최근에 동향을 보면 많이 짓눌렸잖아요. 지금부터 이 방향성에 좀 베팅을 하면서 메리트를 누려볼 초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뭐 리스비라든지 유류비에 대한 부담 완화는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구간에서 사실 관련돼서 항공주들의 흐름은 그동안 이러한 이슈들은 좀 지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새롭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행객들 수요까지 좀 굉장히 크게 일본 쪽 여행들은 제 주변에도 너무 많이 가시던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결국에는 주가 흐름을 좀 강세로 이어가게 만들어졌고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한 6개월 만에 요동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끌어당기기까지는 저는 지금 오늘 하루의 상승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MRO 관련돼서 뒤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MRO 관련된 기대감도 같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끌어당기기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MRO 관련된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는 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실적으로 확실히 찍히는 구간에 진입을 해야지 그때가 돼서는 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세로 유지는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하루의 흐름만 가지고는 저는 약간은 테마성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MRO 관련된 부분이 주가의 행방을 좀 더 좀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유류비라던가 이런 쪽으로의 기대감은 그전에도 항상 나왔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살짝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키워드가 중국이 내수 부양을 위해서 힘쓴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도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국내에서 기대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엔터라던가 뭐 화장품 이쪽도 같이 움직였잖아요. 여행도 움츠려들었던 쪽, 그러니까 키 맞추기 측면에서 본다면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쪽 아이디어로 본다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여행객 수요에 대한 상승이나 뭐 수요가 좀 더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게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저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새롭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오픈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좀 새로운 재료가 나왔을 때 좀 더 시세가 강하고 길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지금까지 나왔던 소식은 오히려 MRO가 좀 새롭지 그 전에 소식들은 계속해서 좀 있었던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확실히 숫자로 찍혀야지 그 연속성에 대한 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찍혔던 곳, 그 기대감이 높은 곳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저희가 앞서 큰 그림은 그려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이 수출 모멘텀에 대해서 열광하면서 계속 올랐던 대표적인 음식료 중에 하나가 삼양식품이잖아요. 지금은 잡음이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비중 조절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보실까요? 어떤 맥락으로 지금 봐야 될지 약간 헷갈리네요. 저는 삼양식품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워낙 강세가 우리나라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실적에 약간 스크래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게 좀 아시아 통화가 전체적으로 강세, 아시아뿐이 아니죠. 유로화도 최근 들어서 엄청난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지금 약한 환율이 달러라는 것이죠. 그럼 삼양식품의 미국의 수출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다른 국가들, 유럽이라든지 이 뭐 신흥국 쪽, 뭐 태국이 됐든 동남아시아가 되었든 이쪽에 대한 어떤 수출이 수출 관련해서 그쪽 환율도 강세를 띠게 된다라면 크게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의 수출 비중이 엄청 많다라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달러는 약세고 원화는 강세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 경쟁 관계의 제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토요타도 있고 뭐 BMW도 있고 여러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강세를 띠게 된다면 제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에 경쟁 제품이 있는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환율로 인해서 어떤 수출에 대한 어떤 타격은 거의 없을 수 있다. 물론 영업이익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반대로 음식료 업종군들은
원화 강세, 원화 강세의 수혜주예요. 왜냐하면 원재료를 다 수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재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밀가루 같은 걸 다 수입해서 가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재료비, 원가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환율에 대한 어떤 실적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를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잘하고 있는 쪽에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율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저희 짧게 이것만 짚고 갈게요. FOMC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옵니다. 중국 인민은행장이 지급 준비율 인하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좀 긴박하게 나오면서 스탠스 변화가 좀 발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는 오후에 필요할지 아니면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괜찮을지 이야기해 주신다면. 뭐 이번에 동결하겠죠. 7월 힌트가 좀 변수가 될까요? 힌트가 좀 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또 이제 동결하자마자 트럼프가 또 나와서 또 크게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힘겨루기가 나올 그쵸? 가능성. 왜 동결을 하느냐 어떠냐 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이번에 동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본다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회의에서의 어떤 인하 가능성 혹은 그 관세 관련돼 가지고의 현재 미국 시장에 대한 물가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느냐. 근데 최근에 이제 파월의 코멘트를 보면은 약간 중립적인,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면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나서 지금 이제 환율, 미국 달러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었어요. 대만 달러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고 홍콩 달러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역시 시장을 뭐 이렇게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발언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큰 문제 없이 무리 없이 FOMC가 소화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뭐 조금 사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면 뭐 오후장에 매수하시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사고 싶은 종목 사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야기 더 진행하면서 어떤 종목인지 더욱더 콕콕 찝어보죠. 일단 FOMC 내일 새벽 3시에 나옵니다.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에 대한 이슈 잡아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항공 이야기할 때 키워드로 나왔던 게 MRO인데요. 그래서 항상 같이 움직이거든요.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께서 앞서 MRO라는 키워드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할까 봐요. 조선, MRO가 만나서 하나오션이 생겼고 HD 현대중공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방산항공 이 섹터 내에서도 제2의 하나오션, 제2의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을지 무게감 어느 정도로 보세요? 무게가 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만큼? 네. 일단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약간 미국 쪽과의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를 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제2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또 그걸로 있죠. 네, 왜냐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크게 또 생각을 하다 보면 기대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너무 선제적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집중하는 곳이 어디일까를 생각했을 때를 봤을 때는 지금 항공 쪽 MRO라든지 이런 사업 쪽이 앞으로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은 확실하고 또 대한항공에 대한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방문을 한 게 무조건 메이드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좀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계속 좀 추적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궁금한 부분이 대한항공 움직임 나왔고요. 제조사 한진칼 나왔고요. 그리고 방산하고 항공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계에 있는데 방산 쪽 영향이 강하죠. 한국항공우주가 약간 리스트업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방산 성격이 강한 쪽을 할까? 아니면 어찌됐건 노이즈가 있었던 쪽은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대한항공 쪽을 노릴까? 좀 좁혀주시면 보시는데 시청자분들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꼭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네. 때는 저는 방산을 보는 게 그래도 한국항공우주? 네,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약간의 실적에 대한 다른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들이 수주 관련돼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해서 항상 발목이 좀 잡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에 이제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고 그 요인은 결국 전체적인 우리나라 방산 산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 기대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가 좀 원년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방산 4대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하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쪽보다는 한국항공우주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이 종목군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이 안에서 좀 키 맞추기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대한항공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되고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적 정도,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대 심리지 오히려 방산 쪽은 지금 이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쪽이고 실적 플러스 기대감, 이거는 곧 주가로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지금 대한항공 쪽은 아직은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더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이쪽 산업에 관련돼서 보시려면 방산 종목, 오히려 저는 한국항공우주가 대한항공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방산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방산 쪽 이야기가 더욱더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방산의 무게를 두고 두 번째 키워드를 좀 진행해 봤습니다. 그럼 3위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 진행을 해볼게요. 크게 좀 묶어봤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IT라고 잡아봤습니다. 미중이 이번 주 스위스에서 만난다라고 하죠. 10일 아니면 11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큰 종목 중심으로 일단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저희 SK 하이닉스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휴일 전에 금요일장에서도 사실은 영웅 같은 종목이었잖아요. 2%대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단연 돋보이는 흐름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요.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HBM에 대한 키워드가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위치단이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인지, 수급 본격적인 외국인 컴백까지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휴일 있으면 꼭 끊기기 마련인데 연속적으로 나와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모두 좀 힘을 못 내는 과정에서 하이닉스가 먼저 좀 강하게 올라온 부분들은 경우 실적이 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하반기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하반기에 관세가 이제 발효가 된다 그러면 조금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게 갈수록 관세 우려감이 잦아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 좀 관세로 인해서 실적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뭐 실적이 엄청나게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망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매수세로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대만 달러, 그러니까 대만 환율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 경쟁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저는 조금 더 최소 6월 달까지는, 6월 말까지는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먼저 선택을 받고 움직인다는 것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되고, 그러면 또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해가지고도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가 지금보다 더 강한 주도성을 띨 가능성을 어느 정도 무게로 보고 계신지 본부장님 궁금해요. 대만 달러 강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일본 플라자 합의 때 그 사이에 국내 반도체가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선전을 했던 그 과정을 기억하실 건데,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한, 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반도체에 대한 탄력이 보다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으로서는
생긴 건지도 궁금해요.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장 상승 대비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오를 것인가라고 본다라면 전 반도체 쪽은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 이제 다시 또 환율 얘기로 돌아가는 건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최근에 강한 종목이 뭐냐면 과거의 트로이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증권주, 은행주들. 뭐 증권주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같은 경우도요.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거의 한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정도로 엄청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화학주들도 최근에 실적을 본다라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쪽 섹터들이 또 시총이 좀 나름대로 좀 큰 기업들이라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종합주가 지수가 2,700. 저는 여름까지 해서 작년 고점 때 2,800대까지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당연히 반도체가 가져야지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형주 쪽으로 해가지고의 어떤 상승이 이어진다라면 이쪽이 조금 더 상승률을 좀 더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는 시장 수익률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 목표 주가를 잡는다 그러면 지난 1, 2, 3월 달 고점 때 한 21만 원 혹은 22만 원 정도의 어떤 제한된 상승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도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을 보면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그래도 어찌됐건 위쪽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데 IT 쪽에서 어떤 파급력이 나올지가 핵심이니까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야기 좀 풀어봐 주셨습니다. SK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니 삼성전자로 살짝 틀어볼까요? 이준 대표님, 삼성전자 어때요?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요즘 너무 조용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그래도 커질 방향성, 시장 그걸 바라보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오들어서는 힘이 더 없는데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기사화됐잖아요.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계속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 로봇 AI 쪽에서의 M&A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산 영향도 있어서 오늘 로봇이 좀 강한 것처럼 보여서 착시 효과인지 아니면 이 M&A에 대한 기대감인지 좀 아리송하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삼성전자 말 M&A 기대감을 누릴 수 있는 섹터 대기 모드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뭐 그 하나만 가지고 대기 모드에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이제 M&A 뭐 지금 하만을 통해서 또 M&A 최근에 전장 사업과 오디오 사업부 약간 튼튼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또 M&A를 했다라는 소식도 같이 좀 전달이 되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물론 로봇 쪽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좀 넘어간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로봇에 대한 M&A 큰 덩어리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막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급력을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로봇주들은 이제 삼성전자의 M&A만 우리가 바라보고 볼 섹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사이즈로 커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지금 로봇 사업 쪽을 육성해 내야 된다라는 부분들과 지금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LG 쪽, 현대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으로의 계속 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로봇주들은 삼성전자 M&A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결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M&A 하는 모습을 원하는 것보다는 반도체 쪽으로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런 기술 경쟁이나 이런 데에서도 중국 쪽이 계속 치고 올라오는 쪽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좀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진입을 했다가 숫자가 나와야지 화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적 시즌이죠. 오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 있어서 짚고 가려고 합니다. SM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326억 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시장 전망치인 182억 원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매출액과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5.2%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일단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바로 5%까지 상승을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맞으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하락권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변동성이 수치 나오고 워낙 크기 때문에 오늘 계속 이 주가 흐름 엔터주의 향방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N가 같은 경우는 잠시 후인 2시부터 컨퍼런스 콜이 1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한 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요. SM의 주가 흐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경신 이후 차익 실현 SM의 흐름 체크를 해보셨습니다. 저희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키워드에 다시 좀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야겠죠. 2주 내에 의약품에 관세 매길 것이다. 약값 관련해서도 코멘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2주 안에 한다라는 말을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 5번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관세 매길까요? 사실 로비력이 상당한 미국의 바이오 업체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신선하진 않은 뉴스잖아요, 본부장님. 근데 네. 오늘 이 관세 초입기에 긴장 모드기 때문에 하락이 맞습니까? 뭐 일단은 그것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악재가 있어서 뭐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악재가 있어서 하락한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지금 대형 바이오사가 전부 다 한 3에서 5%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가 이제 관세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또 이게 국가별로 또 상이하게 적용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약가 인하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관세를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뭐 50%, 뭐 30% 이렇게 부과한다고 했을 때 약가 인하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동맹국에 대해서는 좀 관세가 상당히 적은 비율 그리고 중국 쪽에 조금 높은 비율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와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제 이것도 학습 효과이긴 합니다만은 그동안 트럼프가 발언을 했을 때의 주가는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액션이 실질적으로 취해졌을 때는 생각했었던 것보다 약한 모습의 정책들이 나왔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관세 관련해서 지금은 오히려 무리해서 매도를 할 자리가 아니라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없으신 분들은 뭐 CMO, CDMO 쪽으로 해가지고 뭐 삼성바이오 로지스틱스가 됐든 뭐 바이넥스가 됐든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뭐 ABL 바이오, 리가캠 뭐 이쪽에 대해서는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쪽은 먼저 진입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최소한 한 발 더 하긴 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CDMO 쪽으로 공략해보자.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콕 집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 간단하게 좀 보죠. 원전 오늘 오후장의 위치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서명 불발됐다. 사인하러 갔는데 사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된 거죠. 그런데 윗골이 길게 달렸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1% 정도의 낙폭입니다. 회복력 만회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슈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보유하신 분들도 걱정이실 것 같고 신규 진입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포인트 좀 언급해 주시죠. 이렇게 회복력이 좋은 이유는 네. 지금 미국 쪽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연휴 기간 동안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영향이군요. 그 영향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도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고 AI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여전히 성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AI 전력 관련된 수요는
여전히 부재하고 여기서 원전이 대안책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또 미국의 원전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또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정책적으로 원전 산업을 더욱더 밀어주는 양상이 나올 것이고, 이 부분이 SMR 시장의 확장성,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시장 관련돼서는 뭐 뉴스케일 파워와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가장 회복력이 좀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금 원전 관련돼서는 뭐 대형 원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SMR 시장은 국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꺾인 부분은 아니라서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지금 그 안장관께서 뭐 이렇게 오래 딜레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가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장 출발하고 한 10시쯤에 또 기사가 나오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았나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만 바라봤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잘 되어지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그게 추가적인 수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SMR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원전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양당이 모두 이제는 탈원전이 아닌 원전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성장성에 좀 더 시장은 무게를 두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군요. 원전 지금 자리 진단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키워드에서 원픽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이 종목이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 오늘도 그런데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종목 공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한국전력을 네. 좀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진 않는 종목인데 최근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신고가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원화 강세, 에너지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죠. 유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우디가 좀 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 계속 감사했는데 니들 감사는 안 해? 우리가 이제 뭔가 보여주겠어 하는 모습이라면 전 추가적인 유가 하락 더 이어질 수 있고, 천연가스도 계속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원화 강세라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거는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 갈수록 성수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낮은 전기료를 부과할 것인가? 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국은행이 7월 달, 빠르면 7월 달, 늦어도 8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금리 인하가 미국은 좀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추세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이 계속 낮게 인하 쪽으로 간다라면 또 한국전력은 이자 비용이랑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2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조정이 나와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높은 구간이지만 3만 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창희 본부장, 이재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